그 유전체는 좀 전에 제가 그 시작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전체는 문제가 내용이 굉장히 작은 부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이 자체가 한 2문제 이상 비중이 꼭 있어요. 2~3문제 정도 비중이 있는데 그 앞에 1, 2, 3, 4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딱 한 장 꼽으라면 난 유전체를 딱 꼽는 장입니다. 앞에 3장하고 4장 쪽인데 3장에서는 그 콘덴서의 종류를 외운다 이걸로 끝나고 에너지 잠깐 손보는 게 끝났는데 에너지가 안 되더라도 4장은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전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얘기 설명부터 해서 설명을 좀 해보죠. 문제는 47개인데 다 말로 하는 문제가 많아서 내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별로. 오늘 일단 5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영상으로 하는데 이번 주 수업만 즉시 올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제주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는 착실하게 그 주간에 올릴 수 있어요. 네? 월화 수요일 날이면 딱 올라갈 텐데 제가 오늘 이후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금방 못 만들어 드려요. 우리 집에서 촬영할 건데 우리 집도 이거 다 있거든요. 카메라 다 와서 찍고 해서 다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다음 주 월화 수목 금 동안에 제주도 가서 이걸 전부 다 끝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수업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또 이런 걸 수업을 해본 적이 있죠.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기업에서 한다고 할 때 일정한 기간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왕창 받죠. 그 기간 안에 어떤 사람이 올 줄 모르는데 그 기간 안에 끝나서 다 끝나고 와야 되잖아. 그건 애프터가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끝나고 와야 되니까 교재를 몇 개짜리를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끝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끝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어야 되나 이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내일 저녁 때 갔다가 금요일 날 저녁 때 와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자마자 여러분을 또 만날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안 밀리고 할 거예요. 이게 괜찮나 모르겠네. 여기 그 유전체는 제가 아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잘못하면 잘 안 지워지는데 왜 중요한 얘기냐면 아까 과제가 뭐라고 그랬죠? 얘는 커지기를 원하고 얘는 작아지를 원하는 공간에 이 문제가 밖에 얘 4파이는 정해져 있으니까죠. 얘만 조정해야 되니까 이번엔 이걸 지워버립니다. 유전율로 가자 이거예요.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건 유전율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공기에 비해서 몇 배냐 이런 뜻입니다. 항상 1보다 크죠. 매질마다 다르죠. 그래서 얘가 몇 배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나는 거죠. 공기보다 몇 배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니까 만약에 요거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공기보다도 정전율이 10배가 되는 거고 Q = CV니까 역시 얘도 10배가 쌓이는 겁니다. 이게 100짜리가 들어가면 용량이 100배로 늘어나는 거죠. 공기에 비해서. 얘도 100배나 늘어나서 정전율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얘에 대해서 우리 아까 힘 같은 건 뭐죠? 힘 같은 건 4파 입실론분의 1의 R자승분의 Q1, Q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얘가 10배가 되면 얘나 또는 얘는 다 10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죠? 입실론의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는 2분의 1 QV 이꼴 2분의 1 CV 자승 이꼴 2분의 1 C분의 Q 자승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뭐죠? 10배 되는 거고 여기서는 10분의 1배 되는 거예요. 그죠? C에 비례하는 거니까. C가 10배잖아. 얘 비례하잖아요. C에 비례하는 거니까 전압이 일정할 때는 에너지가 10배 되는 거고 얘가 10배 됐을 때 전기량이 일정할 때는 10분의 1배 되는 거지. 그죠? 역시 이게 여기서도 통용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체가 있는 경우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 근데 유전체가 있을 때 유전체가 생기면 보세요. 콘덴서입니다. 평행판 콘덴서 같은 거. 평행판에
이게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개수의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게 100만 한 개면 얘도 100만 한 개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는 인연이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니까 이 안에 있는 물체들이 다 분극이라고 해서 그게 쫙 나눠져서 다리를 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쌍극자가 쭉 이루어져서 이 다리를 쫙 이렇게 원 바이 원으로 놔주지 않으면 이게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다 뭐가 되죠? 쌍극자 고리가 돼서 넌 이걸 뭐냐면 패러데이 관이라고 그래. 패러데이 관. 패러데이 관은 뭐와 개수가 똑같을까? 이 개수가 똑같지. 그죠? 전속수하고 똑같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건너가는 거니까죠. 이 전압이 바뀌면 얘가 돈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진공의 유전율로 있다가 비유전율이 들어가서 그죠? 비유전율이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면 이게 10배나 많아진다고. 이 분극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유전체는 곧 뭐를 대변하냐면 분극의 세기로 이제 대변합니다. 크기를. 그래서 분극의 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분극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어떻게 극이 딱 쪼개져서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는 게 잘 일어나느냐가 여기서는 충분히 화두지. 비유전율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분극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이 P가 얼마냐?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1에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식이죠. 분극의 세기가. 분극이 잘 일어난다. 그럼 유전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유전체라는 거야. 얼마나 효율이 높은 유전체를 만들 수 있냐? 분극의 세기를 얼마나 만들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얘는 이 곱한 것이 D가 입실론이니까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2가 D이기 때문에 이 곱한 게 D입니다. 그래서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가 되죠. 이렇게 될 수 있죠.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자승의 차원이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게 여기서 틀림없이 외워야 되는 얘기겠죠. 분극의 세기죠. 할 얘기가 많은데 그때 요거를 분극률이라고 그래. 카이. 분극률이라고 그래요. 그죠? 카이는 유순절의 입실론 S-1. 요것도 비분극률이라고 그래. 이름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제 하다 잠깐 보죠. 이건 비분극률, 분극률이라고 그래. 분극률. 분극률. 얼마나 분극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걸, 물체 속에서 이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오묘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전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기는 정말 오묘합니다. 계산해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게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기도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법칙을 하나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걸 느낍니다. 요건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말이죠. 일단은 아까 콘덴서를 했던 얘기부터 먼저 꺼내서 경계면 조건으로 건너가도록 하죠. 그 제일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전체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겹쳐서 집어넣는다면 이건 직렬이라고 똑같은 거고 또 유전체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서 넣는 건 병렬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이건 이거하고 똑같지. 병렬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전체를 어떻게 쌓느냐는 문제, 어떻게 집어넣느냐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케이블 같은 건 이렇게 겹겹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케이블은 심지가 있고 입실론 1, 입실론 2, 입실론 3. 이걸 뭐냐면 단절연이란 말씀입니다. 단절연. 단을 거쳐서 절연하지. 절연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연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절연 효과를. 그때는 이 가운데 게 제일 센 겁니다. 유전율이. 유전율이 세면 뭐죠? 유전율하고 전개가 반비례됐잖아. 그죠? 유전율이 크면은 전개를 왕창 줄이잖아요. 전개를 여기서 한 번에 왕창 줄이고 두 번째서 또 줄이고 세 번째 또 줄여서 만져도 전기를 안 타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죠? 단절연.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절연유 역시 마찬가지로 전개를 약화시키잖아요. 유전율이 큰 거지. 유전체라는 거에 유전체의 뜻이 뭐죠? 유전체의 뜻이 뭔가? 유전체의 유자가 뭐냐면 유기하는 거야. 꼬셔내는 거지. 전기를 불러내는 능력의 물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바깥에서 전기를 얼마만큼 공기에 비해서 10배를 끌어낼 수 있다, 100배를 끌어낼 수 있다 바깥에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10이면 10배나 더 많은 걸 붙인다니까? 이게 100이면 100배나 많은 걸 붙인다니까, 여기다. 껍데기에다가.
그래서 그만큼 용량이 늘어나는 거지. 유전체입니다. 그래서 유전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유전체에 관한데 요 얘기를 먼저 하자. 요건 쉽지. 더하면 되잖아. C1 플러스 C2니까. 얘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서 꼭 공부해야 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됐을 때 D1, D2가 되고 S는 똑같고 입실론 1, 입실론 2가 들어왔을 때 그때 정전용 C는 어떻게 되죠? 이 계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죠. C1 플러스 C2분의 C1, C2인데 C1 이꼴 입실론 1에 D1분의 S잖아요. 면적은 이 면적은 똑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넣어서 계산하는 식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죠? S는 뭐 하나 약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1, D2를 다 곱해버리면 여기는 입실론 1, D2 플러스 입실론 2, D1분의 요 두 개 약분됐으니까죠. 입실론 1, 입실론 2의 S가 됩니다. 이런 식도 답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입실론 1, 입실론 2를 다 나눠버리면 입실론 1의 D1 플러스 입실론 2의 D2분의 S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답들이 항상 흔하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요 과정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거고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절반만 채웠을 때 공기 콘덴서의 절반만 채웠을 때 이걸 절반만 채웠을 때 과연 정전 용량이 얼마나 달라지느냐는 건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는 절반만 채우면 이게 문제에서 잘 나오기도 하지만 답도 쉽거든요. 절반만 채우면 어떻게 되냐? 절반만 채우면 식이 C 이꼴 이게 2분의 D잖아요. 이것도 2분의 D잖아요. 그러면 C1 이꼴 입실론 제로에 2분의 D분의 S니까 이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식을 정리하면 정리하는 건 연습 안 해도 괜찮은데 결과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입실론의 D분의 ES 플러스 입실론의 D분의 ES분의 입실론 제로 D분의 공기 콘덴서니까 하나는 유전체니까 D분의 ES를 하나 없애죠. 이렇게 없애서 입실론 제로 플러스 입실론분의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의 D분의 ES입니다. 이러면 이제 요거가 요거가 공기 콘덴서잖아요. 입실론 제로의 D분의 S가 공기 콘덴서잖아요. 2배니까 입실론의 EC 제로의 공기 콘덴서에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돼서 입실론은 또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입실론 제로로 입실론 나눠줄 수 있지. 입실론로 나눠주면 얘가 입실론 제로니까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나눠주면 입실론 S분의 1 플러스 입실론 분의니까죠. 1분의 EC 제로가 되죠. 너무 빨랐나? 요거는 여기가 입실론분의 입실론 제로인데 얘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니까 약분된 거야. 약분시켜서 나온 게 뭐냐면 입실론 S분의 1 플러스 1분의 EC 제로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면 좋을 식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얘기했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절반만 집어넣었어요. 절반만. 아까 제가 뭐랬죠? 아까 여기다가 10배, 그러니까 입실론 S가 100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정전 용량이 C가 100배 되고 Q도 100배 된다 했죠? 뭐보다? 공기보다 100배씩 된다 했잖아요. 그럼 절반만 집어넣으면 50배가 되냐?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어봐요. 100분의니까 0.01이지. 1.01 아무것도 아니죠? 2배잖아. 2배가 안 돼. 알겠어요? 이게 10,000배짜리 집어넣어. 그러면 C가 10,000배 됐지? 다 집어넣으면 10,000배잖아요. 근데 10,000배 집어넣어봐. 몇 배 되죠? 그래봤자 2배지. 10,000분의 1에 플러스 1해봤자 1이잖아요. 거기다가 2C 제로니까 항상 2배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절반만 집어넣으면 절대로 2배가 안 나와. 알겠어요? 절반만 집어넣으면 2배가 되지 않는다가 외워야 되는 거야. 반만 채우면 2배가 되지 않는다. 항상. 알겠어요?
그 식을 딱 기억해야 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문제 잠깐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어서 17번 같은 거, 17번, 18번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보겠지만 17번, 18번 문제 같은 딱 보세요. 17번 문제. 표현판 공기 콘덴서의 급한 간격이 절반 두께 되는 종이를 전극의 평행하에 넣으면 처음에 몇 배 되겠는가? 2배가 되지 않는다. 답 4개 중에 뭐죠? 1.5잖아. 2배는 죽어도 안 된다니까. 1보단 크잖아. 넣었으니까. 않는 것보다 낫겠지. 그죠? 18번의 답이 뭐지? 18번에 정전 용량 0.06짜리 콘덴서가 있는데 절반 두께 유리판을 집어넣었다. 2배가 되지 않는다. 답은 뭘까? 1번, 2번 다 틀리지? 이게 2배 돼봤자 0.12잖아. 0.12보다 좀 작은 게 0.1이잖아. 그죠? 2배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나머지는 뭐 유도해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유도해서 가는 건 유도해서 가는 거고. 그죠? 일단은 절반만 넣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자. 이거는 굉장히 비중이 있다. 일단 분극의 세기가 이 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분극의 세기가 가장 중요하다. 응? 그 다음에 경계면 조건입니다. 경계면이 왜 생겼냐면 이게 경계면이야. 이게 경계면이고. 그죠? 겹쳐서 넣다 보니까 경계면이 있지, 그죠? 경계면이 있는데, 상태가 멋있게 좋았다가 또 뿌얘지니까 약간 찝찝한. 예, 닦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경계면의 조건이 있어요, 경계면 조건. 상당히 생각은 좀 추상적으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서 나와야 되는 시기지만, 그런 절차는 사실 좀 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국면인데, 경계면 조건에서 일단 경계면이 있다고 하는 건 입시론 1과 입시론 2의 경계면이 있다고 하는 건 뭐가 이게 지나갔을 때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변화가 있으면 불연속이고 변화가 없으면 연속인 거야. 그죠? 값의 차이가 있으면 불연속인 거지. 연속은 변화가 없을 때 연속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죠. 요렇게 아까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썼는데 얘는 뭐라 했죠? 얘가 아까 전속 밀도라 했죠? 이 전속은 매질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전속은 매질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어요. 전속은 뭐랬죠? 그야말로 오리지널 개수야. Q쿨롱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항상 일정해. 알겠어요? 항상 매질에 관계없이 나와.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여러분 몸의 세포수야 일정하지. 물에 들어가 몸무게는 변하지. 그죠? 물에 있을 때나 바깥에 있을 때 따르잖아요. 그죠? 매질에 따라서 무게는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질량은 똑같잖아. 항상 질량은 똑같거든. 질량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세포의 수는 똑같은 거죠. 항상. 그죠? 근데 어쨌든 물에 들어가면 좀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무게는 좀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전속 밀도는 매질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거는 Q쿨롱인데, 근데 얘와 얘가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얘와 얘가 반비례할 뿐이야. 그죠? 전기에는 유전율을 반비례하고 있잖아. 그죠? 반비례한다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해서 전속 밀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속 밀도는 이 매질을 통과해서 지나갔다고 해서 그 개수가 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얘는 매질과는 불변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변함이 전혀 없어. 근데 전개는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전개는 여기가 만약에 물을 넣고 빛을 딱 내려주면 빛이 80개 가닥수가 떨어지면 한 개만 딱 들어가는 거야. 빛은 투과되는 게 다르지. 물속이 투과가 되는 건 다르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 개수와 이 개수가 달라요. 이게 불연속이라는 거잖아요. 불연속입니다. 얘는 이 매질이 달라지면 반비례하기 때문에 매질이 세지면 커지면 얘는 감소를 하거든. 매질이 작아지면 유전율이 작아지면 얘는 증가를 하거든요. 그 불연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속 밀도는 항상 법선, 수직선으로 해서 연속입니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비껴서 들어왔을 때 수직으로 들어오면 굴절을 안 하지만 물처럼 말이죠. 물과 공기처럼 수직으로 들어오면 굴절 안 하지만 비껴서 들어오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게 굴절한다고. 경계면에서 생기는 현상 중에선 굴절이 있습니다. 굴절. 근데 이거 뭐냐면 수직으로는 굴절을 안 해. 근데 비껴서 들어오면 반드시 꺾여. 에? 꺾여서 굴절을 하죠. 굴절해서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게 똑같으면 굴절을 안 한 거지. 이게 달라서 굴절이 됐지. 굴절이 되면 이 굴절 각은 항상 요게 큰 대로 큰 쪽으로 왕창 꺾입니다. 유전율이 큰 쪽으로. 그게 이제 수식으로 증명이 되죠, 또 다. 그래서 법선으로 연속이라는 것이 D1 코사인 세타가 D2 코사인 세타가 똑같다고 하는 얘기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직으로 법선은, 그러니까 D는 전속 밀도는 법선으로 연속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전개는 접속면에서 수직으로만 작동하거든, 실제로. 수직으로만 작동하는데, 수직으로 작동할 때 다 변합니다, 얘는. 수직으로 작동하는 건, 이건 다 내용이 변합니다. 얘만 변함이 없어. 그래서 경계면에서 접선으로 동작할 때, 이때만 얘는 연속이 됩니다. 전개는 접선으로 연속입니다. 접선으로 연속이라는 게, 이 건너가면 변하고 안 건너가는 쪽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이건 E1의 sin 세타 1 이퀄 E2의 sin 세타 2로 표현을 합니다. 일단.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건 일단은 전속 밀도는 수직선으로 쓴 연속이고 이건 연속이고 얘는 접선으로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정리를 하세요. 그런데 이 식을 두 개를 또 가만히 얘가 입실он 1, E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걸 또 요거분에 요거가 탄젠트니까 계산하면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하고 똑같고 저 뒤에 가면 뮤2분의 뮤1하고 똑같고 도전율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말로 끝내죠. 말로 뭐냐면 유전율이 큰 쪽으로 많이 꺾인다. 그죠?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다 그러면 굴절각이 크다는 거야. 알겠어요? 얘는 반대지. 요거에 반비되니까. 요것만 기억을 합시다. 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 장이 거의 다 끝났어요. 몇 개 얘기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부대끼지 않습니다. 일단 특수현상이 하나 있고 됐습니다.